뭐야? 한국 같은 동남아 후진국이 왜 VIP 통로로 지나가는 거지? 여기 한국을 후진국이라 생각하는 한 독일의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50분간 입국 심사에 갇혀 한국인 며느리만 따로 VIP 통로로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것은 무엇이고 왜 한국인만 빠르게 입국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그누스 엔겔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큰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유럽 밖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아시아는 먼 곳에 있는 이상한 풍습과 오래된 건물들로 가득한 왠지 낙후된 땅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제 아들 루카스가 한국 여자 민지 씨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민지 씨가 독일 시민권만을 노리는 사람일 거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방콕으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서재에 앉아 짐가방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 헬가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모험이 될 거예요. 마그누스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방콕까지 비행시간은 12시간이었어요. 창가 좌석에서 해가 뜨며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이 옳다는 걸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자 입국 심사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도 같은 줄에 설 거라고 생각하며 유럽 여권 전용 라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여권을 확인하던 직원이 민지 씨의 한국 여권을 보자 패스트 트랙이라고 적힌 작은 문을 가리켰어요. 민지 씨는 마치 그곳이 당연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처럼 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입이 딱 벌어졌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루카스와 헬가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는 긴 줄 속에 남겨졌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태국어, 영어,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언어들이 제 귀를 채웠습니다. 40분이 흘렀습니다. 40분 동안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옮겨 서면서 저는 그 닫힌 문을 뚫어져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루카스가 작게 속삭였죠. 아버지 민지 씨가 특별 서비스를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마침내 제가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민지 씨는 라운지 의자에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짓는 미소는 조용하고 어쩐지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과 확신이 부서졌다는 걸. 아시아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그녀에 대한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열대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향신료와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달콤한 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택시에 오르자 방콕의 도시 불빛이 마치 색색의 강물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틀릴 수 있었을까? 제가 과연 민지 씨의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만이 침묵을 채웠어요. 닫힌 문, 민지 씨의 조용한 미소, 그리고 제 편견의 무게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 60년 중에서 저는 처음으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민지 씨가 차분하게 그 특별한 패스트 트랙 문을 통과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호텔 조식당에 들어서니 갓 내린 커피 향과 빵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 보려 애썼습니다. 루카스와 헬가는 여행 일정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조식을 마친 뒤 우리는 방콕 시내 투어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고 화려한 간판과 분주한 시장,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지 언어 소리가 귀에 음악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왜 민지 씨는 저와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걸까? 첫 번째 방문지는 왕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장식이 눈부셨고
열대 태양 아래 황금빛이 반짝였습니다. 입장할 때 가이드가 티켓을 나눠주면서 태국어와 영어로 안내했는데 특정 국적 방문객에게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민지 씨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왕궁을 둘러보는 동안 제 옛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저 여기 시스템이 그렇구나라고 합리화하려 애썼죠. 하지만 민지 씨처럼 배려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릿했어요. 오후에는 짜오프라야 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강은 넓고 잔잔했고 다양한 모양의 배들이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데크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집에서 느꼈던 환대와 존중이 떠올랐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은 강가 근처 유명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메뉴판에는 태국어와 영어뿐 아니라 놀랍게도 한국어도 적혀 있었어요. 식당이 한국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려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민지 씨 테이블은 편안한 좌석이 마련된 특별 구역에 있었고 한국어로 대화해주는 친절한 직원이 있었어요. 제 식사는 맛있었지만 민지 씨 쪽을 자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민지 씨에게 더 따뜻해 보였거든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가 제 오래된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지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편견은 불필요한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별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제게 속삭였어요. 당신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왕궁의 아름다움, 강의 고요함,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판단했던 제 자신에게 조용히 사과도 했어요. 로비로 걸어 내려가면서 루카스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루카스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미소 지으며 변화할 줄 아는 분이 진정 큰 사람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헬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며 저는 공항에서 마주했던 그 문을 떠올렸습니다. 그 문은 우월함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려는 상징이었어요. 무겁던 편견의 배낭은 조금씩 내려놓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존경과 감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여행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매 경험에서 배우며 더 이상 맞지 않는 오래된 생각들을 놓아주겠다고요. 창밖 도시의 불빛이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겁지만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 보니 민지 씨가 휴대폰을 차분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언짢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민지 씨, 오늘은 저랑 같이 둘러보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에 저는 고맙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방콕의 따스한 햇살과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닭고기를 구우며 퍼지는 향기와 각각 끈 과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처 시장으로 걸어가던 중 저는 화려한 간판들 사이로 태국어와 영어 외에 또 한 가지 언어가 반복되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 드라마 광고가 흘러나왔고 가게 진열대에는 떡볶이와 처음 보는 즉석라면 같은 한국 과자가 가득했어요. 시장 입구에서 한 상인이 어설픈 영어로 헐로 코리언 커스터머 스페셜 프라이스 라고 외치며 민지 씨를 향해 실크 스카프 가격을 깎아주었습니다. 저는 묘한 자부심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녀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제 자신이 놀란 것이었죠. 시장 안은 좁은 골목길처럼 이어진 수많은 노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잘 익은 망고를 손에 쥐어보며 부드러운 껍질을 만졌어요. 민지 씨는 능숙하게 한국어로 흥정했고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신선한 망고 조각을 무료로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이 그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걷다가 화사한 우산 아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매콤한 파파야 샐러드를 맛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목덜미에 땀이 맺혔지만 새콤달콤한 맛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민지 씨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한때 그녀의 고향을 낙후됐다고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점심 후 민지 씨가 근처 대형 쇼핑몰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념품 가게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로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LG, 현대가 매장 전체를 채우고 있었고 안내도에는 태국어 영어와 함께 한국어가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자제품 코너에서 직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민지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최신 스마트폰을 직접 시연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서서 기술 용어들을 들으려 애썼지만 대부분 생소했어요. 매장은 밝고 현대적이었으며 최신 기술 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독일 브랜드 매장은 구석에 작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몰을 걷다 보니 태국 청소년이 친구에게 서툰 한국어로 한국 드라마 줄거리를 설명하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를 보든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세계가 제 발밑에서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 발코니에 혼자 앉아 노을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나라에 대한 존중은 크기나 부가 아닌 서로의 성취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낙후된 곳이 아닙니다. 창의와 노력, 존중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공항에서의 패스트 트랙은 특권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서 쌓아온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가 발코니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이런 세상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지 씨는 살며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를 넘어 제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 하늘이 펼쳐졌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콕을 떠나 푸켓으로 향할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민지 씨와 루카스를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용한 거리를 지나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또 긴 줄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민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 그녀를 따라갔죠. 국내선 체크인 구역 입구에는 한국인 전용 빠른 체크인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운터 앞에는 친절한 직원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지 씨에게 완벽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짧은 대기줄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루카스와 함께 일반 체크인 줄에 서서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민지 씨가 순조롭게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붙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편 저는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특별 카운터를 지나칠 때 민지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지만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한때 그녀의 나라를 편견으로 판단했던 제가 이제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에 앉아 바라본 방콕은 구름 아래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체크인 카운터가 마치 제 얼굴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났는지 보여줬거든요. 푸켓에 도착하자 따뜻한 공기가 마치 온수 욕조처럼 제 몸을 감쌌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리조트로 가는 길, 다시 태국어 영어와 함께 한국어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에서는 한국어 조식 메뉴를 제공했고 상점마다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진열돼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존중받으며 여행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는 민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이 여기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민지 씨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 같은 나라예요.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하고 한국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의 성취를 알고 존중해 줍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잎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오랫동안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노력과 혁신으로 존경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모래가 발끝을 감싸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어요. 민지 씨가 손짓해 바라보니 태국 해변 직원들이 한국인 손님에게 무료 우산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동서가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요. 민지 씨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때 당신 나라를 제 나라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의미예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하늘은 붉고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어깨에 얹힌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램프 불빛 아래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존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한국은 제 존경을 얻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배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 밖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안다만의 위로 해가 떠오르며 하늘이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발코니에 앉아 달콤한 태국 커피를 홀짝이며 이곳에 온 뒤 제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민지 씨가 푸켓 타운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곳을 태국 속 작은 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궁금하면서도 긴장된 마음이 교차했죠. 우리는 야자수가 늘어선 좁은 길과 작은 가게들을 지나 도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태국어와 영어, 그리고 큼직한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과자와 화장품, 한국어로 된 책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고 벽과 버스 정류장에는 K-팝 스타들의 화려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마치 열대 햇살 아래 서울거리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한글 간판이 걸린 작은 카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벽에는 서울 명소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국 드라마가 잔잔히 흘러나왔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현지인들이 한국어로 주문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이질감을 느끼기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거 한 입 드셔보세요. 민지 씨가 김치찌개를 떠주었습니다.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우리는 리틀 코리아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서울 투어 상품을 소개했고 슈퍼마켓에는 한국 라면, 떡, 김 같은 간식이 가득했어요. 한 태국 상인이 민지 씨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자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부심과 존경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조금 더 걷자 민지 씨가 한국어 교실이 열리는 커뮤니티 센터를 가리켰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존경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어렸을 때 영어와 프랑스어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은 한국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안 선반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홈 기기가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어요. 직원이 민지 씨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최신 기술을 시연하며 설명했습니다. 접이식폰, 고해상도 카메라, 빠른 인터넷 기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혁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한태 우정을 기념하는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원 한켠에 설치된 비석에는 존중과 협력이 더 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를 읽는 동안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민지 씨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민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 알게 되어서 저도 기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새기며 저는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노력과 비전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배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눈을 감은 저는 새로운 이해와 존경,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저희 가족은 드디어 태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어요. 저는 이른 아침 눈을 뜨며 두근거리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민지 씨 부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챙기며 짐가방을 조심스레 꾸렸어요. 푸켓의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한국을 보게 될 거였어요. 푸켓 공항에서 체크인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방콕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기에 저는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민지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가리키며 분홍빛 구름을 보여주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넓고 깨끗한 터미널, 한국어와 영어로 된 선명한 안내 표지판,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모습,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배려된 듯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장에서는 다양한 여권 전용 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특권처럼 느껴지지 않고 모든 여행자를 존중하는 효율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 밖에서 우리는 서울행 고속철도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거의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달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유리로 된 높은 빌딩이 하늘로 치솟고 그 아래 푸른 공원과 고즈넉한 기와 지붕이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첫 방문지는 민지 씨의 어린 시절 동네 강남이었습니다. 벚꽃 나무가 늘어선 넓은 거리로 걸어가자 부드러운 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잡지에서만 보던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있었고 카페에서는 향긋한 커피와 완벽하게 구워진 페이스트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아름답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 씨 부모님 댁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전통 도자기 잔에 담긴 차를 권해주시며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과 전통 회화, 한국 역사 관련 서적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독일산 오르골 선물을 건넸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흐르자 부모님 두 분의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저는 호기심 가득한 아이처럼 서울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해 파란 하늘 아래 웅장한 대문을 통과했고 금빛 햇살이 기와 지붕을 반짝이게 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좁은 골목을 따라 전통 기와집이 줄지어 있어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면모도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삼성혁신박물관에서는 로봇이 번개처럼 빠르게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았고 지하철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디지털 스크린이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도 또 다른 발견이었습니다. 돌솥 비빔밥은 뜨거운 돌 위에서 채소와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지며 바삭한 누룽지를 만들어냈고 떡볶이는 쫄깃한 떡이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에 푹 잠겨 있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한국의 맛과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해질 무렵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에 앉아 소풍을 즐기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연주자들이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 씨의 손을 잡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은 진짜였고 역사에 대한 존경, 혁신에 대한 감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존중, 노력, 공동체에서 비롯된다. 의심하던 제가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눈을 감은 저는 감사와 경이로움,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